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멀 킹덤은 1998년 개장한 파크이고 처음 오픈했을 때는 나타주라는 말로 광고를 했는데요. 동물원인 주보다도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물 보호에 앞장서며 환경보호와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존에 대한 교육이 대단하여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애니멀 킹덤은 이런 취지에 맞게 흔히 다른 파크에서 보이는 풍선들을 팔지 않으며 불꽃놀이도 없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사용했고 음료 컵 뚜껑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크 운영 시간 역시 동물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다른 파크들에 비해 일찍 닫습니다. 만약 파크 호퍼 티켓을 사셨다면 제일 먼저 방문해야 할 파크가 애니멀 킹덤입니다. 일찍 개장을 하는 만큼 디즈니 리조트 호텔의 게스트들에게 주어지는 얼리 파크 엔트리인 30분 일찍 입장하는 혜택 역시 더 일찍 주어집니다. 보통 7시 반에 얼리 엔트리가 시작되고 운 좋은 날은 몇 분 정도 더 일찍 입장이 시작됩니다. 그 뜻은 적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앞쪽에 서서 모두의 목표인 플라이트 오브 패시지 라이드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차나 우버 등으로 올 수 있지만 디즈니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로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멀 킹덤은 디즈니월드 파크 중 면적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드 수는 다른 파크들에 비해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약 9가지의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그래도 동물우리나 트레일들이 곳곳에 있어 기다림 없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넘쳐나고 반면에 많이 걸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파크에 오실 때는 편안한 신발은 필수입니다. 애니멀 킹덤은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보통의 입구와 레인포레스트 카페를 통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줄이 너무 길거나 색다른 방법으로 입장하고 싶으시다면 레인포레스트 식당 쪽에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애니멀 킹덤은 6가지 랜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열대지방의 파라다이스를 재현해 놓았고 작은 폭포나 동물들의 서식지를 유사하게 만들어 놓아 대체적으로 고요한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꼭 동물원같이 꾸며져 있는데요. 앵무새나 개미핥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늘보, 바비루사, 플라밍고 등 많은 열대 새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볼거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아시스에서는 시간마다 캐스트 멤버가 나와서 게스트들의 동물들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습성들을 설명해 줍니다. 계속 길을 따라가시면 애니멀 킹덤의 상징인 트리 오브 라이프 나무가 나오는데요. 여기부터 디스커버리 아일랜드입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는 멀리서 보면 상징적인 구조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앞까지 가서 구경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나무 아래에서는 이스 터프투 비어버그 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주토피아 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바오밥 나무에는 300여 개가 넘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디스커버리 아일랜드 트레일을 돌면서 새겨진 동물들도 보고 진짜 동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멀 킹덤에서 트레일을 걸으실 때는 양쪽으로 보시면서 걸으셔야 동물들을 안 놓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들로는 캥거루, 아프리칸 고슴도치, 여우원숭이,
갈라파고스 거북이, 여러 새들과 너무 귀여운 수달이 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계절에는 저녁에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어웨이크닝 쇼가 해가 질 때부터 10분 간격으로 폐장할 때까지 쇼가 펼쳐집니다. 가을, 겨울과 이른 봄에는 한 번쯤 보시고 호텔로 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즈니파크마다 그 파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픽사 영화인 업에 나오는 러셀과 더그도 만날 수 있는 캐릭터 스팟이 있고 운 좋으시면 케빈도 가끔 나와 있습니다. 영화 업을 보셨다면 윌더니스 익스플로러에 대해 아실 텐데요. 보이스카우트처럼 자연 또는 동물에 대해 배우고 스티커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션들은 파크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 스테이션들에 들러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스티커 배지를 작은 공책에 모을 수 있습니다. 피자파리는 퀵서비스 레스토랑으로 피자 위주의 패스트푸드 음식이 있고 실내에 테이블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도 좋습니다. 프레임트리 바베큐는 또 하나의 퀵서비스 레스토랑으로 치킨, 립, 풀드포크 같은 바베큐 메뉴가 있습니다. 디즈니의 많은 바베큐집 중에서도 잘하는 편에 속해 있으며 양도 많아 푸짐한 한 끼를 원하신다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외 좌석만 있어 날씨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노매드 라운지는 주로 특별한 칵테일과 와인을 마실 수 있고 맛있는 안주 등이 있어 디즈니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스팟입니다. 여기는 예약은 안 받고 웨이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놔야 해서 정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크 입장과 동시에 이름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티핀스는 애니멀 킹덤의 유일한 시그니처 테이블 서비스인데요. 세계의 탐험가를 테마로 하고 있고 노매드 라운지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파크의 중간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꿀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디스커버리 아일랜드를 중간으로 다른 랜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돌지를 플랜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라이닝 레인 티켓을 가장 먼저 써야 하는 라이드부터 가는 것이 좋은데요. 라이닝 레인을 구매 또는 예약하실 때 동선도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도라 또는 아프리카를 먼저 방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월드 오브 아바타에는 판도라가 있는데요. 여기는 영화 아바타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하여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나비족이 되어보는 느낌으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애니멀 킹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드인 플라이트 오브 패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일하게 인디비주얼 라이닝 레인을 구입할 수 있는 라이드입니다. 그만큼 인기와 웨이트 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이외에도 나비 리버저니 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인기가 좋아 대기 시간이 길어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이트 오브 패시지는 3D 안경을 쓰고 벤시에 올라타 비행을 하는 시뮬레이터형의 라이드인 반면 나비 리버 저니는 배를 타고 나비 강을 따라 판도라의 생태계를 구경하는 아주 편안한 라이드입니다.
판도라에는 맛있는 퀵서비스 레스토랑인 사툴리 칸틴이 있는데요. 여기는 동양스러운 맛이 나는 누들이나 쌀 위에 올라가는 고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퀵서비스 레스토랑은 좌석들도 아주 많아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식사를 하며 잠시 쉬어가기에 좋습니다. 또한 찐빵같이 생긴 바오번 안에는 맥도날드 치즈버거 맛이 나는 속이 들어있어 애니멀 킹덤 퀵서비스 중 단연 인기가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스낵 스탠드인 퐁구퐁구에서는 드링크나 이색적인 스낵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인원수대로 사지는 마시고 스낵들은 나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의 음식들보다 더 짜고 달고 하여 혼자서 한 가지 스낵을 먹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라이드와 음식 외에도 나비족 관련 굿즈를 파는 기념품 가게가 있고 야외에는 너무 멋있는 폭포와 판도라에 있을 만한 식물들이 있는데요. 포토스팟도 아주 많아 여기저기서 사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녁에는 야경이 너무 멋있고 바닥에 바이오루미네센스 불빛이 저녁에는 반짝여서 혹시 저녁에도 와보실 수 있다면 저녁에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랜드는 아프리카인데요. 여기는 애니멀 킹덤의 대표적인 라이드인 킬리만자로 사파리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사파리는 꼭 타야 하는 라이드인데요. 트럭을 타고 사파리를 둘러보는 라이드입니다. 이 라이드는 애니멀 킹덤에 오신 이상 꼭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웨이트 시간이 30분 이내로 있으면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40분이 넘는다면 다른 걸 먼저 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 20분에 걸쳐서 사파리의 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동물들은 플라밍고, 사자, 코뿔소, 사냥 기린, 코끼리, 하마, 악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파리 트럭 위에 붙여져 있는 동물 도감으로 투어 중 몇 가지 동물을 봤는지 알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운전기사분이 운전을 하시며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라이드의 묘미는 탈 때마다 다른 것을 본다는 겁니다. Black rhinos have that prehensile upper lip. You'll see it comes to a point. They can actually use their upper lip to pull food towards their mouth. Unfortunately, black rhinos out in the wild are poached for their horns. 특히 아침 시간대가 동물들이 가장 활발할 때이기 때문에 적어도 3시 전에는 타시는 게 제일 재밌는 상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많은 동물들은 늘어져 있거나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고릴라 트레일에서는 고릴라와 얼룩말 그리고 하마 등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시다면 라피키 플래닛 워치로 놀러 가시면 다른 동물들도 볼 수 있고 패팅줄도 있으니 팜 애니멀이나 알파카, 염소 같은 동물들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터스커 하우스는 애니멀 킹덤의 유일한 캐릭터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인데요. 미키, 구피, 도날드와 데이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아프리카식 및 미국식으로 생각보다 맛있고 뷔페인 만큼 분명 드실 만한 음식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조식에는 미키와 신바 와플, 카레와 닭요리, 계란 요리 등이 있습니다. 타무타무 리프레시멘트에는 디즈니월드 덕후들이 열광하는 파인애플 소프트 아이스크림인 도립도 파니,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프리카에는 애니멀 킹덤의 상징쇼인 페스티벌 오브 더 라이온 킹이 있습니다. 이 쇼는 브라드웨이급 쇼로 라이온 킹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랜드는 아시아로 애니멀 킹덤의 유일한 롤러코스터인 엑스퍼디션 에버레스트가 있습니다. 판도라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장 인기 있는 라이드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디즈니 파크 중 가장 높이 올라가는 라이드이며 적어도 110cm는 되어야지 탈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산다고 알려진 예티를 찾아 떠나는 주제로 실제로 네팔에서 디즈니 이매지니어 분들이 약 8,000여 가지 갖고 온 물건들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오른쪽에 타신 분들은 트랙이 끊긴 부분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머리고무줄들의 무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시작한 고무줄 던지기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어트랙션으로는 또 칼리 리버 래핏이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와 비슷한 라이드며 주의사항에는 젖으실 거고 홀딱 젖을 수도 있다고 쓰여 있으니 겨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타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에는 야겟네티라는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과 같은 이름으로 퀵 서비스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의 펜다 익스프레스의 느낌과 같은 미국식 중국 요리를 팝니다. 패더드 프렌즈 인 플라이트는 아난다푸르 티에터에서 이루어지는 버드쇼인데요. 똑똑한 새들이 트레이닝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알려주고 장기자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외극장이라 한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으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하라자 정글 트랙에서는 수마트란 호랑이와 코모도 드래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노랜드는 곧 없어질 예정이며 인디아나 존스와 영화 엔칸토를 주제로 한 라이드가 생길 예정입니다. 다이노랜드에는 니모를 찾아서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역시 브라드웨이급 쇼로 강력 추천드리는 쇼 중 하나인데요. 하루에 몇 번밖에 안 하니 파크 입장하시면서 쇼의 시간들을 디즈니월드 앱으로 확인하시고 시간에 맞춰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애니멀 킹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파크는 자연을 주제로 이루어져서 실내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파크들보다 적습니다. 그만큼 날씨에는 취약한데요. 될 수 있으시다면 미리 일기예보를 보시고 비 오는 날이나 너무 더운 날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네 파크 중 덜 자극적이어서 쉬어가는 파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닝 레인 추가 구매를 원하지 않으시다면 애니멀 킹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실 거면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파크입니다. 하지만 플라이트 오브 패시지나 나비 리버 저니같이 웨이트 시간이 긴 라이드를 타고는 싶으나 오래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파크 폐장 시간 몇 분 전에 줄을 서시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웨이트 타임으로 타실 수 있습니다. 폐장 시간은 파크에서 나와야 하는 시간은 아니고 라이드의 줄을 끊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멀 킹덤에 가면 꼭 해야 하는 거 3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킬리만자로 사파리를 타는 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판도라 월드 오브 아바타에 가셔서 구경하고 사진 찍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라이온 킹 또는 니모를 찾아서의 쇼를 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 랜드마다 특별한 길거리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으니 잠시 서서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애니멀 킹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찍 열고 일찍 닫는 파크로도 유명한데요. 각 어트랙션들마다 닫는 시간이 더 일찍일 수도 있으니 디즈니 앱으로 확인하시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디즈니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즈니언 이팟 인스타그램으로 물어봐 주세요.